제 이름은 정숙자 73세.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홀로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5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수였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은 18, 시골 장터에서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교복에 책을 든 모습이 너무나 풋풋했던 소년. 그 시절에는 짧은 눈맞춤 한 번에도 가슴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우리는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꿈결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넉넉지 못한 집안의 민수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저를 도해지의 큰 집에 시집 보내셨습니다. 민수는 눈물의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저는 그를 가슴에 묻은 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좋은 아내, 훌륭한 엄마로 살기 위해 민수를 완전히 잊은 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 삶의 금기어였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늘 이뤄지지 못한 첫사랑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다시 마주친 운명.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수강한 것은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이었습니다. 낡은 폴더폰만 쓰던 제가 카카오톡을 배우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죠. 그리고 수업 첫날 강단에 선 보조 강사님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55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강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과 살짝 비뚤어진 미소는 제가 알던 소년 민수 그대로였습니다. 제 심장이 70대 할머니에 걷답지 않게 쿵쾅거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55년 전에 동해 살던 김민수 씨가 맞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자 맞구려. 내가 자네를 어떻게 잊겠나? 그저 염치 없어 못 찾았네. 알고 보니 민수 역시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기술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늦은 저녁까지 카페에 앉아 55년의 세월을 단숨에 복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잊지 못했고 한때 제가 살던 동네를 서성였다는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세상의 시선. 민수와 저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매일 밤 카카오톡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55년 전 못다 했던 사랑 이야기까지. 공원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황혼의 로맨스를 주변에 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벽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 아주머니가 봤대. 어떤 아저씨랑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망신스럽게. 자식들은 제 행복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어머니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70대 엄마의 연애는 격 떨어지는 일, 심지어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역시 자녀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은 재산 문제와 후견인 문제까지 거론하며 우리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55년을 되찾는 것인데 왜 이토록 많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사랑, 망설이지 않기로 하다.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힌 후 민수와 저는 잠시 관계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생각하는 순간 55년 전의 고통스러운 이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때문에 서로를 놓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제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자, 나는 이제 세상의 시선보다 자네의 미소가 더 중요하네. 남은 인생, 자네 옆에서 지키고 싶네.
자네도 나를 믿고 우리 다시는 망설이지 맙시다. 결국 저희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는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만 상속될 것임을 공증 서류로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집은 유지한 채 일주일에 5일은 제 집에서 2일은 민수 집에서 지내는 따로 또 같이 생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재산과 간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기던 자녀들도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가 55년 만에 되찾은 환한 미소를 보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설렘, 황혼의 로맨스. 이제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70대 커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저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사소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인사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작은 일상이 저희에게는 기적과 같습니다. 얼마 전 민수가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55년 전 헤어질 때 편지 속에 넣지 못했던 들꽃 한 송이를 주면서 말입니다. 정숙자,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자네일세.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꽃을 받았습니다. 70대의 로맨스는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그것은 서로의 주름을 보듬어주고 남은 세월을 함께 걸어갈 가장 따뜻한 동반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다. 남은 삶,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황혼 로맨스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